네. 다음 이제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단진자를 이용한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도 우리가 뭐 이제 사실 실험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이번 실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거를 클램프로 고정하세요, 그리고 공을 굴리세요, 뭐 이제 먹지를 까세요, 뭐 에어풍지를 까세요, 떨어지는 지점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이해하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 뿐이지, 사실 이론을 알면 되게 간단한 실험인데 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익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우선 단진자라는 거는 그냥 간단한 어떤 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자라는 거는 우리 탄동진자하면서 배웠었죠. 그냥 약간 뭐 어떠한 물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물체 자체를 우리가 진자라고 불렀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제 단진자,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매달고 실을 이렇게 진동운동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와 이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실험을 뒤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를 이제 실을 끊으면서 뭐 이제 그때의 상태의 뭐 높이를 측정하고 그때 상태의 속도를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칼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실험이 좀 잘 안 돼서 우리가 다른 장치를 좀 빌려왔습니다. 사실 말은 단진자인데 단진자는 아니에요. 설명을 좀 간단히 하자면, 우리 2차원 충돌,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실험에 사용되는 그러한 실험 세트인데, 저거 따주시죠.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설명한 그냥 간단한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인데, 이게 이제 2차원 탄성 충돌을 실험할 때 필요한 실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원 탄성 충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걸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단진자랑 좀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냥 단진자를 반으로 잘라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반으로 잘라놨다. 그럼 진자가 원래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고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계산해서 이제 물체 자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에너지가 뭔지 아시나요? 대답하신 분. 뭐예요, 에너지? 미안해, 잘 안 들려가지고. 크게 이야기. 물체가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거, 그럼 일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제 물체 자체가 뭐 이동 경로가 변화하거나 상태가 변화하거나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에너지의 값이 우리가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진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왜 그것이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인 정도는 알아야 이번 실험을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이 가장 높은 상태 있죠? 이 상태, 여기 가장 높은 상태일 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의 값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태, 가장 낮은 상태죠?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 미끄럼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돼도 이해를 좀, 운동 에너지의 값이 최대의 값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위치 에너지는 뭐 mgh라는 값으로 표현이 됐었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됐었죠. 단위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설명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스킵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랑 다른 게 어떠한 속도의 값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맞죠? 위치 에너지는 mgh니까 어떠한 높이 h라는 그 길이의 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좀 구태여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 시각이라는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되게 쉬운데 사실 이 물체가 저희가 그냥 물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 3D 디멘전에서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적인 공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에너지는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 내가 지금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저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이렇게 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떠한 위치적인 에너지를 내가 파생시켰어. 얘는 원래 이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적인 단계에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상태를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복원력이 존재할 때 위치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 상태에 있으면 이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가 있을 때의 값이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면. 그러면 여기를 0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길이를 내가 파생시켰죠. 이 물체는 중력과 속도를 받을 거고 어떠한 높이, 길이라는 값이 파생시켰기 때문에 mgh라는 값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받아들이기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럼 이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려는 힘에 의해서 속도라는 값이 생기죠.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이의 값이니까 어떠한 길이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변화하잖아요. 속도라는 값이 생기고 속도라는 값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물체의 질량이라는 값이랑 같이 해서 2분의 mv 제곱,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자체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체 자체가 속도가 생겨서 운동을 하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얘는 원래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한데 올려놨어요. 위치 에너지가 파생됐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를 계속 받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물체 자체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그럼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 높이 자체를 h라고 하면 물체의 질량 알고 중력과 속도 알고 있고 이 높이의 길이를 우리가 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상태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요. 이 상태가 최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v의 값을 계산할 수는 없어. 당장 계산할 수 있지. 근데 당장 확인할 수 없잖아요. 어떤 물체 질량은 알고 있지만 이 속도의 값은 이때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이때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v의 값을 동일하다고 표현하면 왜냐면 이때는 지금 뭐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놓는 순간 돌아가려고 하니까 속도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할 거고 위치적인 위치가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돼서 없어질 거고 운동의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값이 동일하다고 표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속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죠. 뭐였냐면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면 그 물체가 떨어지는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v0라는 속도는 x 루트 2y분의 g라는 값을 표현했었잖아요. x라는 값은 평면상에서 그 떨어진 거리일 거고
y라는 값은 책상 사체의 높이였을 거고 중력간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속도의 값이랑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에서 나타낸 그 속도의 값이랑 동일한지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으로 표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속도의 값이 정말 에너지가 보존돼서 정의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실험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기에서 공을 위에다 올려놓고 떨어뜨립니다. 떨어져서 떨어지는 지점을 찾아요. 우리 수평방향 했던 것처럼 그 공 쌌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냥 떨어뜨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지점 확인하고 그때 속도 확인한 다음에 여기 높이 확인해서 그때 그 속도랑 두 개를 비교하는 실험이에요. 간단하죠? 했었던 거니까. 그럼 우리가 물체의 질량 재면 되는 거고 이 변화된 이 높이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 거고 이 h 높이, 책상 높이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 거고 이 x 측정하면 되는 거고 속도 측정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위치 에너지 측정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 측정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 했을 때 0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실험 활동도 여러분들이랑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는